여러분 상품 T 계정은 배우셨죠? 그죠? T 계정 배우셨을 거예요. 상품 T 계정. 그죠? 배우셨는데 자고로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상품 T 계정은 실지 재고 조사법의 T 계정을 씁니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려운 애들도 이해가 돼요. 맞죠? 자, 그럼 질문. 우리 실지재고 조사법은 구입한 수량 기록해야 하네. 구입한 수량.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해요? 판매 수량은? 저기요? 저기요? 해 안 해요? 안 해요. 계속 기록 보면 계속 둘 다 기록하는 거고. 맞죠?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은 구입 수량만 기록하고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해요. 알죠? 그래서 판매한 수량 모릅니다. 알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기록법은 매출 원가부터 파악이 되는 거고, 알죠? 거꾸로 계속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부터 파악이 돼요. 해보죠.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산이니까 기초는 차변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 상품이 전년도 말로부터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상품이 3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은 언제 증가해요? 단기 중에 매입하면.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뭐 매입 부대 비용 더하고 매입 할인 같은 거 뺀 거. 그죠? 기억나셔야 되고. 그래서 700원어치를 단기에 순매입했대요. 그럼 우리가 상품 창고에 있어야 될 금액은 총 1,000원인 거죠? 그렇죠? 기초에 상품 창고에 300원이 있었고 700원어치를 매입했으면 상품 창고에 있어야 될 총 금액은 1,000원. 그렇죠? 그래서 이 1,000원을 우리가 최대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금액이다라고 해서 판매 가능 재고액 상품액.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품은 언제 감소하냐면 판매하면 장부에서 없어지죠. 맞죠? 근데 판매한 거 기록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가 매출 원가를 몰라요. 실질재고조사법은요. 몰라요.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갑니다. 맞죠? 배우셨지만 우리가 기말에 T계정은 왼쪽하고 오른쪽의 숫자가 일치해야죠. 일치해야 되니까 기말은 반대편에 적는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말 상품이 먼저 파악된다라는 실질재고조사법은 이렇게. 그러면 1,000원어치의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200원밖에 없잖아요, 기말에. 맞죠? 그러면 요 200원은 좀 외우시는 거 권장. 그죠? 그럼 이 200원은 뭐가 되냐면 기말, 그죠? 실제, 기말 실제 뭔 소리야? 이거 한국말 이상한데? 실제, 그죠? 기말 재고 얘기처럼.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됩니다. 동의되시죠? 실질재고 조사법에 따른 거니까. 그죠? 계속기록법은 실제로 창고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 금액은 장부재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800원어치의 상품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이죠. 맞죠?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떤 논리를 쓰냐면 기말에 창고를 들어갑니다.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요. 세고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있죠. 이거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요. 맞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출 원가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은 없어질 때 원가로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매출 원가야. 여러분들 원가예요. 저는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맞죠? 창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전부 다 팔려서 나간 것으로 봐요. 도둑이 훔쳐갔든 안 훔쳐갔든 몰라 그걸. 맞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재고 조사법은 물론 이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 파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다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 뜻입니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가정에서요. 도둑이 800원어치 상품 다 훔쳐갔대 그냥. 근데 창고 이렇게 있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죠? 다 창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도둑이 800원어치의 상품을 다 훔쳐갔대요. 창고 바깥으로 가지고 갔대요. 그 매출 원가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실질재고서법은 판매한 걸 기록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다 팔렸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 800원으로 봐요. 그냥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를 과대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800원어치의 상품이 다 팔려서 나갔으면 과대 계산 아니지만 가능성.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급 때 배우시나요? 선적진도 조건? 배우세요? 배우시구나. 선생님이 착한 선생님이네? 전 안 가르치는데. 죄송해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다라고 해서 얘를 고려해서 이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게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 보세요. 이거하고 좀 쉴게요. 한번 참아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킨다라는 건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더하냐? 왜 기말 재고자산에 더하냐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해보자. 자, 방금 기초재고가 300원 있었죠? 여기 300원.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700원. 그렇죠?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갔더니 200원어치의 재고가 실제로 있었죠. 이게 실지재고. 200원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기억하시기. 불안해. 도저히 좀 끊길 거거든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 200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800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원가라는 건 팔려서 나간 재고예요. 그죠? 근데 이 800원은 정확한 의미가 팔려서 나간 재고가 아니라 그냥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예요.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회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800원의 재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분석을 해봤다고 가정할게요. 보니까 실제로 팔려서 나간 건 700원. 알죠? 그럼 7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갔고 팔리기도 했으니까 매출원가 맞아요. 700원은. 근데 나머지 100원 있죠? 나머지 100원어치의 상품은요. 귀중품이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100원을 사무실에 잠시 옮겨 놓은 거예요. 귀중품이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타라는 뜻은 뭐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지만 팔리지는 않은 재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례에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얼마라고요? 700원이에요, 700원. 그럼 여기가 7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8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매출원가가 700원이 되려면 요 산식 3개 중에 어느 하나에 조정해줘야 돼요. 일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기초상품 전년도말 상품이니까 당연히 올바른 숫자고 아까 우리가 실질재고사법은 구매한 수량 기록해요. 올바른 숫자. 맞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게 요 기말 상품에서밖에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기말 상품에 200원이 아니라 300원 만들면 얘가 700원 되겠지, 자연스럽게. 맞죠? 그래서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 100원어치 있잖아요. 얘를 기말 상품 재고 있죠? 상품 재고에 개념적으로 가산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그 귀중품을 다시 창고로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기말 상품이 300원이 되겠죠. 그죠? 이게 300원.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 하냐면 이렇게 출제. 이 사례 가지고 출제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이 사례 가지고 보면 기말에 상품 금액이 200원이 있다 일단 주는 거예요. 상품 재고가. 그런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100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기말 상품에 200원 집어넣는 게 아니라 300원으로 입력을 300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사례를 놓고 보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매출원가 700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에 왜 개념적으로 더하냐면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더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매출 원가 시키거든. 실제고 저법은. 그렇죠? 근데 팔려서 나간 재고가 아닌 창고 바깥으로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출 원가화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빼는 기말 재고에 개념적으로 더하면 매출 원가가 올바른 숫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고 얘는 했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요건을 내지는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자, 일단 창고 바깥에 있으면 실제 재고 조사법은 다 매출 원가화 시켜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런데 팔리면 안 됩니다. 팔렸으면 매출 원가가 맞아요. 안 팔려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요 창고에 있는 건 내 재고예요, 남의 재고예요. 사무실에 있는 거. 내 재고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거여야 됩니다. 맞죠? 남의 재고를 내 거에 가산하면 그건 쓰레기라고 해요. 그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죠? 양아치라고 하죠. 그죠? 일진이라고 합니다. 소위.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볼게. 그러면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이 뭔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총 5가지거든요. 그건 쉬었다 할게요. 자,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25분 하겠습니다. 25분. 쉬시죠.